사과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나요? 이게 자두 정도 크기의 사과거든요. 저는 이거 5개에서 6개 깎아 먹거든요. 잘 익은 루비에스 당도를 재보겠습니다. 13.8브릭스 나왔네요. 13.8브릭스. 이 나무는 수분수예요. 미니 사과 루비에스입니다. 원래 우리 지역 사과 작황을 보면은 사과 착과가 잘 된 과원이 있고 잘 되지 않은 과원이 있어요. 그 착과량이 부족한 과원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 주 원인은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꽃은 많이 폈는데 사과가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해마다 어떤 특정 과원은 냉해를 잘 입고 착과가 잘 안 되는 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냉해 때문에 착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냉해 때문에 착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런 과수원들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 수분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후지만 심어놓고 수분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수분수가 없어도 사과가 달리긴 달리죠. 주변에 홍로나 아리수 밭이 있으면은 그 나무들이 수분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벌들이 그 꽃가루를 가지고 와서 수분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수분수는 내가 내 밭에 충분히 심어 놓는 게 중요하죠. 최근에 저는 수분수를 심을 때 일반 꽃사과를 심지 않습니다. 심는 품종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품종이냐면은 바로 이 품종입니다. 루비에스 미니 사과거든요. 일반 수분수는요, 꽃이 이쁘게 피고 사과가 작은 게 앙증맞게 이쁘게 달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과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루비에스는 먹을 수가 있죠. 미니 사과인 알프스 오토메도 수분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오토메는 크기가 35에서 40g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작아요, 식용으로 하기는. 그런데 루비에스는 굵으면 한 80g까지 나가거든요. 알프스 오토메의 2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어보니까 80g 정도 나가려면은 제과도 좀 해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 그 정도 나갑니다. 그냥 방치하면요, 한 70g 내외입니다. 이 루비에스를 맛을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요, 당도가 책에는 13.9브릭스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어보니까요, 13.8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한 13브릭스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요, 맛이 달콤하고 또 여기는 신맛이 상당히 높거든요. 산도가 0.49%거든요. 그래서 신맛하고 단맛이 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익었을 때는 향기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착색이 덜 된 부분은요, 맛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루비에스는 조금 과숙되면 맛이 더 좋아요. 향기도 더 좋고요. 그러니까 새빨갛게 약간 검은기가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루비에스는 2015년도에 등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심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안동공판장에 루비에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높지 않아요. 이 루비에스는 잎 소재를 안 하면은 색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가격을 또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사과 잎 소재하고 적과하고 이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상품용으로 대규모로 심는 건 저는 반대예요. 단지 꽃사과 대용으로 수분수로 심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바구니에 담겨진 과일이 루비에스입니다. 색깔이 상당히 잘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꼭지 열과가 있어요. 꼭지 부분이 열과가 많이 생겨요. 꽃받침 부위도 이렇게 열과 형태로 된 게 많거든요. 제가 수확해 보니까 꼭지 열과가 상당히 심하고 꽃받침 부위도 이렇게 열과 모양으로 된 게 많아요. 꽃받침 부위가 열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과일 표면에 이렇게 고두 같은 점이 많이 박혀 있어요. 루비에스는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의 산사를 교배식에서 선발한 품종입니다. 루비에스 유전자는 SOS9예요. 알프스 오토메 유전자는 S1, S9거든요. 그리고 산사 유전자는 SOS7이에요. 루비에스는 대부분의 사과 품종하고 화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과 품종에 수분수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수분수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식용까지 가능하니까 어차피 수분수로 심을 바에는 먹을 수 있는 루비에스를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니 사과인 알프스 오토메는 수분수로 심어도 되는 사과인데
후지하고 가몽하고는 안 돼요. 후지, 가몽, 알프스 오토메는 S1, S9로 유전자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후지가원에 알프스 오토메 심어놓고 수분수 심었다고 하면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개화기에 수정이 잘 안 되면 6월 달에 준 드롭 현상이 나타나죠. 6월 달에 막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루비에스가 준 드롭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사과가 많이 달려도요. 6월 달, 6월 15일경 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과일을 떨어뜨려 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아가 좋을 거 없거든요. 100개 달았다 하면은 6월 중순경에 한 50개는 자기가 알아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향기도 나고 맛이 좋아요. 식용으로 하면은 요 한 개는 너무 작아요, 솔직히. 애들은 여기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5개에서 6개 깎아 먹거든요. 냉해를 잘 익고 착과량이 부족한 밭은 수분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수분수가 충분하지 않은 밭에는 수분수를 반드시 추가로 더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수만 많이 심었다고 착과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죠. 사과꽃은 자가 불화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과꽃 안에 암술 수술이 있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렇다고 같은 품종의 다른 꽃에 수술에 화분을 묻혀주면은 수정이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완전히 품종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분수를 반드시 심어야 되고, 수분수를 심어 놓으면 저절로 수분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수분도 하는 것이고 벌을 투입해야 돼요. 지금 자연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투입해서 사과가 수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벌 투입 안 해도 벌 많던데, 물론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과원에 벌을 투입하면은 그 벌들이 뭐 2km 내로는 날아오죠. 그렇지만 내 밭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덜 날아오겠죠. 착과량이 많은 밭은 뭐 관계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착과량이 부족한 밭, 그런 밭은 수분수를 추가로 심고 봄에 반드시 벌을 넣어가지고 수정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분수를 심을 때 같은 값이면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루비에스를 심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후지밭에 이렇게 수분수를 많이 심어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무가 자라면서 보니까 수분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해마다 수분수를 20주 정도 심고 있습니다. 수분수가 죽는 경우도 있고, 오래되니까요 또 꽃이 잘 안 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수분수를 갱신해 줍니다. 수분수가 부족한 가원은 내년에 수분수를 심을 계획을 원래 미리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원래 제가 영주 가서 꽃사과를 사왔거든요. 루비에스를 20주를 샀어요. 저는 후브락스를 보식하려고 사전에 예약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뭐 몇십 주만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전에 예약을 안 했더니 후브락스 묘목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여기저기 전화해 보니까 영주에 후브락스 묘목이 1년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거든요. 후브락스 사면서 루비에스를 20주 사왔어요. 그런데 원래 심어놨더니 이런 사과가 달리지 않고 굵은 사과가 달리는데 그 꽃사과가 있어요. 그거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루비에스가 아닌 거예요. 묘목은 비싸게 사왔는데. 그런데 묘목일 때는 몰라요. 사과를 달아봐야 알거든요. 저는 내년에도 수분수를 20주 심을 계획이거든요. 루비에스로 심을 겁니다.